1838년 이곳은 비스보르크, 후터라는 사람이 그의 부인 엘렌과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둘은 서로를 너무 사랑했는데요. 엘렌은 작은 꽃의 생명마저도 귀하게 여길 만큼 착한 여자였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마음은 후터를 더욱 감동시킵니다. 이 사람은 크노크라는 부동산 중개업자입니다. 괴상한 사람이라 온갖 소문들의 중심 인물이었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직원들에게는 대우를 참 잘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를록이라는 백작이 집을 구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백작이라는 자기도 있고 하니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가 찹니다. 후터는 엘렌에게 잠시 먼 여행을 하고 온다 말하고 떠나버립니다. 그 말에 충격을 받은 엘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기쁨에 들뜬 후터와는 달리 엘렌은 그가 없는 날들이 싫은 듯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돌리기에는 너무나 큰 돈이 달린 후터. 엘렌은 마지못해 그의 여행을 허락해줍니다. 카르파티안 산속 한 주점 오를록 백작에게 1초라도 빨리 도착하고 싶은 후터. 하지만 주점 사장은 날이 밝으면 가길 권합니다. 어쩔 수 없이 숙소에 들어온 후터. 그는 작은 흡혈귀 소설이 써져 있는 책을 읽다 잠이 드는데요. 날이 밝자 후터는 바로 말을 타고 다시 오를록 백작에게 달려갑니다. 산을 넘고 길을 가다 우여곡절 끝에 성을 발견합니다. 왠지 모르게 이 성은 매우 음침한데요. 한밤중이라 아무도 일을 하지 않아 오를록 백작이 후터를 마중 나왔습니다. 식사 시간. 빵을 나이프로 자르려는 후터를 오를록 백작이 소름 돋는 표정으로 쳐다봅니다. 왠지 오싹함을 느낀 후터. 실수로 자기 손을 베는데요. 오를록 백작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갑자기 위험을 감지한 후터. 그는 궁지에 몰리는 듯 한데요. 그대로 기절하고 아침이 됩니다. 손에 상처가 났고 목에는 흉터가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정원을 걸어 나옵니다. 경치가 너무 좋은데요. 날이 어두워지자 성은 다시 무시무시한 그림자들로 되살아납니다. 오를록 백작이 엘렌의 사진에 있는 펜던트를 발견합니다. 그녀의 목에 매료된 오를록 백작. 후터 집 맞은편에 있다는 이유로 부동산 계약을 완료합니다. 12시 정각을 알리는 기분 나쁜 종소리. 후터는 잠시 문을 열고 밖을 보는데 오를록 백작이 이상한 자세로 서 있습니다. 순간 소름이 돋는 후터는 문을 닫고 침대로 가서 숨는데요. 오를록 백작이 들어옵니다. 같은 시각 엘렌이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위험한 행동을 하는데요. 그녀는 위험에 빠진 후터를 꿈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녀의 행동을 느낀 오를록 백작. 후터를 해하지 않고 돌아갑니다. 큰 충격에 기절한 엘렌. 아침이 되고 잠에서 깬 후터. 자신이 멀쩡한 걸 확인하고 안도합니다. 그는 오를록 백작의 방으로 들어왔는데요. 이상한 관을 발견하고 들여다보는데 그곳에는
오를록 백작이 눈을 뜬 채 자고 있습니다. 충격으로 패닉에 빠진 후터. 그는 이 성을 빨리 탈출하기로 결정합니다. 한편 택배를 운반하는 운반선 선원들은 계약서를 확인하는데요. 아무 문제 없음을 확인하고 배에 선적합니다. 같은 시각 자신의 집에서 화학 수업을 하는 불버 교수, 그의 집 구석에는 크노크 사장이 정신 나간 상태로 갇혀 있습니다. 한편 엘렌은 바닷가에서 남편 후터를 기다립니다. 집안 가족들이 게이트볼을 하고 있는데 서신이 도착합니다. 그들이 엘렌에게 서신을 들고 가는데요. 후터가 지금 돌아오고 있다는 서신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화물선은 점점 후터의 집과 가까워져 가고 후터는 늦을까봐 지름길로 서둘러 갑니다. 크노크 부동산 업자는 새로운 전염병 소식에 왠지 들떠 있습니다. 선원이 쓰러져 있다는 소식을 들은 선장, 바로 달려가 봅니다. 아무 일이 없음을 확인하고 다시 돌아가는데요. 바로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보는데 어떤 소름 돋게 생긴 실루엣이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무엇 때문인지 선원들이 모두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립니다. 마지막 1등 항해사가 죽자 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 배 밑바닥으로 내려갑니다. 한편 후터도 쉬지 않고 달립니다. 의심스러운 관짝을 부숩니다. 그러자 역겨운 쥐들이 튀어나오는데요. 계속 관짝을 부수는데 다른 한 관짝문이 열리며 오를록 백작이 튀어나옵니다. 오를록 백작을 보게 된 선원들은 순간 오금이 지립니다. 겁에 질린 그는 바로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한편 후터의 집은 큰 바람이 들어옵니다. 이상함을 느낀 후터의 누나 루스는 잠에서 깨어나는데요. 엘렌이 이미 반쯤 미쳐있는 것 같습니다. 후터는 달리고 죽음을 실은 배는 점점 다가옵니다. 크노크 사장은 갈수록 흥분해 갑니다. 돈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도 거대한 음모의 부하일까요? 배의 바닥문이 열리고 오를록 백작이 나옵니다. 크노크 사장이 간수를 물어버립니다. 그는 사실 오를록 백작의 수하였던 것입니다. 오를록 백작의 관을 들고 달리는 크노크. 비슷한 시간 후터도 집에 도착합니다. 오를록 백작도 자신의 새로운 저택으로 들어갑니다. 한편 운반선 내에 사람은 모두 죽은 상태로 발견됩니다. 탐정은 그들의 항해 일지를 확인하는데요. 항해 일지에서 선원들의 죽음이 전염병으로 이해되어 이들의 죽음의 원인이 전염병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 후 마을은 모두 자가격리를 하는데요. 엘렌은 후터가 읽은 그 소설책을 읽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갑니다. 그들은 이 죽음이 전염병으로 인한 죽음으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창문 너머에서 엘렌을 바라보는 오를록 백작. 섬뜩함에 잠에서 깬 엘렌. 결국 창문을 여는 엘렌. 오를록 백작의 그림자가 다가옵니다. 달기 울고 날이 밝아옵니다. 햇빛을 받은 오를록 백작은 불에 타 재가 되어버립니다. 노스페라투는 독일에서 제작한 흡혈귀 소재의 최초 영화입니다. 저작권의 경계가 모호하던 시절
브람 스토머의 드라큘라라는 소설을 이용해서 만들었는데요. 이로 인해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상영이 중지되었던 적도 있는 작품입니다. 1922년에 제작되어진 극초반 영화인 만큼 대사는 없지만 혐오적인 영상미와 소름 돋는 연출, 그리고 드라큘라에 대한 공포감을 주는 분장으로 매우 인상 깊었는데요. 노스페라투는 단순한 뱀파이어 영화가 아니라 시대의 불안과 인간 본성의 어두운 그림자를 예술적으로 형성한 작품입니다. 무성 영화 특유의 몽환적인 분위기와 독일 표현주의의 시각적인 실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이 영화는 사람의 공포는 밖이 아닌 안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를록 백작은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도살인 죽음, 질병, 욕망, 불안의 상징이 되는데요. 그는 말없이 다가오며 사람들의 삶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이 영화에서 엘렌은 오를록 백작을 일부러 유혹하는데요. 그리고 해가 뜰 때까지 시간을 벌어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길을 선택하죠. 자연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영생을 누리는 어두움의 그림자인 오를록 백작을 자연의 질서로 소멸시킨다는 것은 매우 무거우면서도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한 사람의 헌신적인 희생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걸 매우 무섭게 보여주는 바로 이 영화 노스페라투였습니다.